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림의 무육, 자, 그 무육에 대하여 어린 인분에 대한 무육,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것을 무육, 자, 이렇게 말하는데, 밑깎기 또는 하해 작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덩굴치기, 재벌, 우리 잡목, 솎아내기,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 성림에 대한 무육으로서 또 간벌, 가지치기,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임지, 비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한 것들을, 자, 문제풀이 할 시간이죠. 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225페이지, 자, 1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림에 대한 무육 방법으로 간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간벌은요, 장령님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장령님에 대해서. 우수한 나무를 벌기까지 남기고자 한다. 자, 그렇습니다. 간벌을 하는 이유. 자, 이것은 가지치기나 재벌, 솎아내기로 좀 그 충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간벌을 해서 우수한 나무를, 자, 벌채기까지 남기고자. 자, 또 요 간벌을 하게 되면 중간 수입, 그 간벌한 그것들을, 자, 처분할 수도 있고요. 중간 수입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간벌을 하게 되면 이제는 직경생장을 촉진하는 남아있는 그러한 목재들은, 자, 수종들은, 그렇죠. 자, 4번에 간벌은 유기물의 생산을 억제한다.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물의 생산을 촉진해서, 자, 각종의 이러한 병충해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지요. 자, 그렇다면 4번은 틀렸다. 자, 이렇게, 자, 봐야 되겠죠. 자, 2번에 가지치기의 효과가 아닌 사항. 자,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는 아무래도 식재를 하고 나서, 자, 하해 작업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간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수간이 울패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한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수간의 완만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수간의 울패를 해서, 자, 일정한 그 울패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지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자, 감소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2번 수간을 좀 완만하게 하는 거죠. 자, 수간을 완만하게 해서 수간이 울패된 것을, 자, 완만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치기 해주게 되면 수고생장을 촉진하게 되죠. 자, 높이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자,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가지치기로서 임지가, 자, 비옥해진다. 자, 가지치기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임지가 비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가지치기를 안 했을 때 그 잎들이 쌓이면은 오히려 부패되고 부숙되면 임지가 비옥해질 효과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임지가 비옥해진다라는 요 지문은 가지치기하고 좀 별반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인분에 대하여 무육, 성장을 도와주는 작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어린, 자, 인분이죠. 여기에 대한 무육 방법으로, 그죠? 자, 하해 작업이 있겠죠. 하해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하해는 밑깎기니까 덩굴치기, 이런 것들이 어린 인분에 대한 무육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하해 작업이 있을 것이고, 밑깎기, 자, 그리고 덩굴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린 인분에 대한 무육 방법이다. 자, 이렇게, 자,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벌도 어린 인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확실한 밑깎기 이런 하해 작업 이것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자, 재벌은 이제 유령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린 인분이니까 밑깎기. 자, 요게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이죠. 자,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밑깎기 작업의 공정은 자, 초생지에서 전면 깎기를 할 때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해 공정, 밑깎기 공정. 자, 요것은요. 초생지의 경우에는 0.1 헥타르에서 0.2 헥타르. 이 정도가 이제 전면 깎기가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봅니다. 뭐, 이 경우에 정답, 그러면 2번이 되겠고요. 초목류, 맹하류, 간목류, 이런 게 있을 때는 0.05에서 0.1 헥타르예요. 그러면 1번은, 1번 지문은 맹하나 관목, 이런 게 있을 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주기 난고대 있을 때는 0.025에서 0.1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자, 4번의 정답이 2번이 자 되겠죠. 자, 5번에 우리가 이제 간벌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계식 간벌. 요걸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수간에 관계가 없어요. 수간급에 관계가 없이, 그죠? 자, 수관급에 관계가 없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수관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간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따질 계제가 없어요. 수관급에 관계없이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인목 번수가 있고, 그죠? 인목 번수가 있고, 흰고직경이 있고요. 흰고직경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기계식 간벌은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간벌하니까 이 노란색은 간벌을 나타내는데요. 자, 기계식 간벌을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계식 간벌은 자, 3번 수간급세 관계없이 하는 간벌. 자, 요게 정답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제4급, 4급, 5급 전부를 벌채한다, 간벌한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수가 제4급, 제5급 이런 것을 이제 다 간벌해 버리는 그런 간벌의 방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성 간벌의 종류에서 자, 하층 간벌의 A종 간벌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간벌의 실질적 간벌이라기보다는 좀 깨끗이 다듬는 정도. 자, 요게 이제 1번 우리가 A종 간벌.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2, 4급, 5급 전부와 이번에 제3급목의 대부분을 벌채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 B종 간벌, C종 간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B종 간벌은 상급목의 일부를 간벌하니까. 근데 여기서 지문은 상급목의 대부분을 벌채해 버리니까 이것은 C종 간벌. 자, 이렇게도 자,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후번의 정답은 우리가 자, 3번을 자, 정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6번에 가지치기의 목적으로 타당한 것. 자, 가지치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무절제, 마디 없는 자, 줄기, 그죠? 마디가 없는 무절제의 자, 높은 가치가 지닌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이유죠. 이번에 뭐 땔감, 병충해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자, 무절제, 즉 마디가 없는 가치 높은 목재 생산이다. 이게 이제 가지치기의 장점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생장이 뒤떨어져 있으나 수강과 줄기가 정상적이고
그 둘레에 서 있는 나무가 제거되면 힘을 찾아 생장을 계속할 수 있는 나무의 수강급은 일급목은 뭐 여러 어떤 이유 수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우수한 목을 일급목 이렇게 말하고 이급목은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아서 자, 일정한 좀 변형이나 자, 이러한 가지가 또는 뒤틀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급목인데요. 상급목은 세력이 감퇴되어 성장이 늦지만 피합은 안 돼 있고요. 피합된 건 사급목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은 오급목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결점도 없고 우세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급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생장이 좀 뒤떨어져 있고 수강과 줄기는 정상적이죠. 정상적. 그래서 이렇게 간벌을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간벌을 해주면은 자 우세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급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7번의 정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8번 수목의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목의 결실 촉진 방법은 무육 방법과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또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거니까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거. 뭐 그러면 이 나무 중에 껍질을 벗겨서 환상박피 이것도 하나의 결실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영양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결실이 촉진되게 될 것이고요. 자, 나무 줄기를 철사로 이렇게 뭐 김박 처리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뭔가 해주게 되면 그 나무의 어떤 성장 계기 결실 촉진의 하나의 어떤 충격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번 나무 줄기와 가지에 발육을 돕게 밀식을 한다. 밀식은 결실 촉진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나무의 뿌리에 당근 처리를 한다. 일종의 뭐 이런 어떤 수목에다가 일종의 스트레스를 좀 주는 거죠. 일종의 정상적 스트레스는 좋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김박 또는 환상박피, 당근 처리 뭐 당근 처리에서 세부의 뿌리가 많이 자라게 되면 결실을 촉진하고자 하는 측면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3번이 자, 결실의 촉진과는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자, 봐야 되겠죠. 자, 9번에 자, 2급, 3급, 4급, 5급 목 전부 자, 1급 목의 일부를 벌채하여 인관의 울패를 자, 울패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이제 들어오는 정도죠. 차단되는 정도, 햇빛의 차단 정도를 좀 약하게 하고 소개하고, 그죠? 자, 인간의 울패를 좀 적게 하는 거죠. 소개하고 잔존목의 직경 생장을 촉진하게 실시하는 가장 강한 간벌이라고 하게 되면요. 뭐 2급, 3급, 4급, 5급 전부 1급의 일부도 벌채 이래 버리니까 이걸 수광벌이라고 합니다. 수광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수광벌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10번. 자, 임지비비에서 이제 비료목이 있죠. 뭐 콩과식물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비료목으로 꽂게 되는데, 비료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어떤 지소 양분이 자, 이 토지에 있어서 형질을 좀 좋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수종에 일정한 도움을 주게 되죠.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비료목이다라고 하는데, 뭐 콩과식물이죠. 뭐 자 1번 쌀이, 뭐 자기, 자 또는 오리, 콩과식물에는 아카시아, 뭐 자기, 뭐 쌀이, 칡,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 밖에 또 비료목들이 있죠. 그게 이제 오리, 나무류 같은 게 4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의 박달나무는 뭐 비료목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료목에 해당되지 않는 수종했을 때 3번 박달나무를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간벌의 대상. 자, 간벌의 대상은 어느 정도 자, 수목이 성장해서 자, 장령님에 대하여 이 경우에 간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벌의 대상은 장령님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장령님, 그죠? 자, 12번, 재벌. 재벌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말로 속가내기 이런 거죠. 속가내기 이런 겁니다. 재벌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건 1번. 재벌의 목적은 수종의 혼유와 임상을 정비하여, 그죠? 바라는 수종을 만들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식재하고, 하해 작업, 밑깎이 들어가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간이 울패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자연님이든 천연님이든 자연스럽게 또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자, 또는 이미 식재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뭐 병충해 타격을 입거나 이런 어떤 일정한 것들을 재벌을 함으로써 수종이 혼요가 되는 것을 필요 없는 것들과 혼요가 되는 것은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임상을 정비하여 원하던 수종을 만들고자. 그렇죠? 2번. 침엽수 단수님의 활엽수종이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토양에 그 활엽수의 잎들이, 자, 토지에 쌓이면 비료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리적 조건이나 토양의 수분 조건을 개량하긴 합니다. 개량됩니다. 그랬을 때는 재벌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3번.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종은 맹화력이 강함으로, 그죠? 약재 처리를 해준다. 우리가 이제 맹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요, 싹이 움트는 힘을 맹화력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화력, 그죠? 맹화력은, 그 싹이, 움트는 힘을 이제 맹화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침엽수는 맹화력이 약합니다. 소나무는 맹화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맹화력이 약한 것은 뿌리 부근에서 벌채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굳이 약채 처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맹화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뿌리 부분에서 이제 벌채만으로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재 처리까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나무는 침엽수 맹화력이 약해서 자, 약재 처리까지는 필요 없다. 뭐 이래야 되겠죠. 자, 틀린 것이 되겠죠. 자, 4번. 소나무, 낙엽송 등의 재벌 시기는 식재 후에 7, 8년 정도가 적당하다. 재벌의 시기, 소나무, 낙엽송 7, 8년.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틀린 것은 우리가 3번을 자,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3번이 나오죠. 13번. 자, 상층 간벌과 D종 간벌과의 차이점. 그 상층 간벌과 D종 간벌, 사실 뭐 상층 간벌과 D종 간벌을 이제 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하층 간벌에는, 자, 이 경우에 아무래도 A, B, C, 상층 간벌에 D, E,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층 간벌과 D종 간벌을 거의 동일하게 보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에 D종 간벌은, 자, 4급, 2급, 3급, 4급 모두를 이제, 이렇게 D종 간벌이라고 했을 때, D종 간벌은, D종 간벌. 자, 이렇게 했을 때, 2급목, 그죠? 자, 3급목, 4급목 모두를 벌채해버리고요. 1급목도, 이 경우에 있어서, 다른 1급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이것도 일부를 간벌해버리죠. 벌채해버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층 간벌이다라고 한다면, 상층 간벌. 자,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요거는 이금목, 그죠? 자, 이금목, 상금목, 사금목이